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가을의 문턱에서 제12회 지상군 페스티벌이 점점 열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군과 민이 소통하는 국민축제장으로 꾸며지고 있는데요. 송민아 기자가 전합니다. 군과 민이 소통하며 국민축제의 장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제12회 지상군 페스티벌이 열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개막식이 있던 1일 저녁에는 미국, 중국 등 외국 군악대와 육해공군 군악대가 관람객에게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해군 군악대는 전통악기를 활용한 공연으로 관람객에게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하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야외 전시장에서는 헬기와 전차 등 다양한 기동 장비를 관람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동 장비에는 진행 요원이 배치돼 있어 아이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손쉽게 장비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페스티벌에 와서 해보겠습니다. 헬기 타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지상군 페스티벌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육군과 문화예술의 만남이라는 장으로 관람객들을 찾았습니다. 인기 작가와 명사 특강을 비롯해 미니 콘서트와 마술쇼 등 군과 민이 소통하며 문화 지수를 높일 수 있는 다채로운 공연이 준비됐습니다. 육군과 문화예술의 만남은 국민이 군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장르를 마련함으로써 군과 국민이 함께 어우러져 즐거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습니다. 실내에 마련된 소공연장에서 펼쳐지는 공연은 마술쇼. 군인들이 선보이는 화려한 볼거리에 관람객들의 박수가 이어집니다. 이번에 지상군 페스티벌 처음 와서 이렇게 보게 됐는데 정말 볼거리 많고 이제 멋있는 분들도 많고 이제 방금 공연 봤는데 공연하시는 분들 정말 노래하는 거 정말 멋있었습니다. 또 다른 전시장에는 전쟁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쟁 기록 미니어처가 전시돼 관람객을 불러 모았습니다. 미니어처 작품을 만든 이는 이번 행사를 위해 파견된 미술 전공 병사들. 지상군 페스티벌에서 미니어처를 보고 좋아하는 관객들을 보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뿌듯하고 즐거웠습니다. 제12회 지상군 페스티벌은 오는 5일까지 진행되며 가수들이 함께하는 위문열차와 헌병 MC 퍼레이드 등 다양한 야간 공연도 펼쳐지며 가을밤을 뜨겁게 달굴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첨단화하는 군사과학과 전쟁 방식으로 미래의 전장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육군 군수병과가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병기 병참병과와 수송병과가 통합된 군수병과는 앞으로 효율적인 군수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예진 기자입니다. 작전은 전투에서 이기고 군수는 전쟁에서 이긴다. 군수 지원은 전장을 가동시키는 힘으로 군수 지원의 성공 여부에 따라 전쟁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육군은 효과적인 군수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병기 병참병과와 수송병과를 합친 군수병과를 창설했습니다. 군수병과는 군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장비와 물자, 시설 등 필요한 자원을 관리해 전시와 평시에 군수 지원을 보장하는 병과입니다. 육군은 또 전과 한 200여 명의 인원을 대상으로 통합군수관리 과정반을 열어 6주 동안 집중적인 교육을 통해 군수 업무 능력을 높일 예정입니다. 우리 군수병과는 수송, 병기, 병참의 기존 임무와 더불어 각 기능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우리 군의 발전은 물론 전승 보장의 필수적 병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대는 앞으로 병기와 병참, 수송병과의 전문성을 키워 미래 군수 지원 환경 변화에 대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국방뉴스 박예진입니다. 현재 미 텍사스주 포트우드 기지에 주둔 중인 8기갑 연대 3대대가 이달 안에 우리나라의 캠프 호비와 캠프 스탠리로 순환 배치됩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미 육군성은 1일 현재 미 텍사스주 포트후드 기지에 주둔 중인 제8기갑연대 3대대를 이달 안에 한국의 캠프 호비와 캠프 스탠리로 순환 배치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캠프 호비는 동두천에, 캠프 스탠리는 의정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8기갑연대 3대대는 한반도에 전개되는 네 번째 부대로 앞으로 9개월간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8기갑연대는 800명의 장병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해 2월부터 배치됐던 12기갑연대 1대대의 임무를 대체하게 됩니다.
이번 순환 배치는 연례적인 것으로 미 국방부의 해외 주둔 미군 부대 재배치 조치의 일환입니다. 미 육군 태평양 사령부는 8기갑연대 3대대가 기계화 보병 및 기갑 자산과 함께 훈련되고 전투태세를 갖춘 병력을 한반도에 전개할 것이라며 새롭게 전개되는 기갑연대는 이전 12기갑연대가 사용한 장비와 차량을 사용할 것이며 9개월간의 순환 근무를 마치면 다시 포트 후드 기지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순환 배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미국의 국가안전보장 전략의 일환이며 미국은 한반도에서 공격을 억제하고 외부의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 현재와 같은 수준의 공약을 미래에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재한입니다. 국방홍보원이 제1회 군인가족 생활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공모전은 군인가족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군과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2일 열린 시상식에서는 공모전에 접수된 148편의 작품 중 49편의 작품을 선정해 시상했습니다. 최우수상에는 20년 동안 군인의 아내로 살아오면서 느꼈던 삶의 소외들을 담담하게 그려낸 육군 특수전교육단 최영철 상사의 아내 권정화 씨가 선정됐습니다. 이외에도 우수상 3편, 특별상, 홍보원장상 4편, 입선장 40편 등이 선정됐습니다. 권희섭 국방홍보원장은 이번 행사가 군 가족의 사기 진작과 우리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공모전이었다면서 내년 공모전에 대한 기대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번 공모전에 입상한 49편의 작품은 향후 이익선의 행복바이러스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될 예정이며 수상작을 모아 책으로도 발간할 예정입니다. 유엔 남수단 보르기지에서 재건 지원과 민군 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 한빛부대가 현지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 지원을 펼친 지 1년 6개월 만에 환자 진료 10,000명을 돌파했습니다. 모두 21명으로 구성된 의료진이 오로지 대한민국 군이라는 사명감으로 일궈낸 성과입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환자 진료 10,000명 돌파. 유엔 남수단 임무단 보르기지에서 의료 지원을 펼치고 있는 한빛부대가 1년 6개월여 만에 기록한 수치입니다. 이번 기록은 보르 시민 2명 중 1명꼴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열악한 기상과 도로 조건, 의료 인력 등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부대는 이를 기념해 10,000번째 진료를 받은 6살 썬데이 군에게 기념품을 증정하고 빠른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특히 썬데이 군의 안면부에 생긴 악성 종양의 경우 NGO 단체와 연계, 우간다 병원으로 이송해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현재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종굴레이주의 경우 병원이 단 한 곳밖에 없으며 이마저도 상당히 열악한 실정. 부대는 의료 혜택이 없는 현지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 4회, 하루 평균 3시간 정도 마을 단위 순회 진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원들의 헌신적인 의료 활동이 종굴레이주 전역에 알려지면서 수시간 동안 걸어서 진료소를 찾는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한빛부대 의무대는 보르 실대 마을을 방문하여 환자를 진료하고 있으며 일 평균 100여 명의 환자가 진료소를 찾고 있습니다. 섭씨 40~50도를 넘나드는 폭염 아래 방탄복에 방탄모, 총기와 탄약까지 휴대한 상태에서 사명감 하나로 임무를 수행 중인 한빛부대 장병들. 내전으로 고통받는 남수단 주민들의 진정한 친구로 재건 희망의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육군 특수전사령부는 미래 전장 환경과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특수작전 전투발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열린 세미나엔 전인범 특전사령관 주관으로 국방부와 육해공군의 특전부대 전투발전 분야 담당자를 비롯해 학계와 민간연구소 전문가 등 7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국방 관련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와 토의에 이어 민간업체의 첨단 장비 소개와 견학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국방안보포럼 양욱 선임연구원은
이스라엘, 미국, 영국 등 선진국 특수부대의 작전 사례 등을 예로 들며 변화하고 있는 전쟁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한 특수작전 부대 합동성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장비 전시엔 국내외 34개 방산업체가 참가해 무인기와 광학장비, 대테러 장비 등 다양한 첨단 장비를 선보였습니다. 국군 의무사령부이하 국군 의무학교가 미래지향적인 선진 의료 지원체계 확립을 위한 2014년 의무병과 발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004년 시작해 올해로 11번째를 맞는 세미나는 국방부를 비롯한 6개 공군의 의무병과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1부에서는 전력화된 의무장비 관람과 울산대 응급의학과 홍은석 교수의 국가재난 시 군 의료의 역할에 대한 특강이, 2부에서는 군 보건 의료 발전 계획의 추진 성과와 장병 정신건강관리, 의무병 자격화 방안 등에 대한 발표와 추진 방향이 제시돼 열기를 더했습니다. 국군 의무사령관 박동원 소장은 국민과 장병들에게 신뢰받는 의무병과 발전을 위해 모든 병과인들이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북한 김정은이 지난 9월 3일 이후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내외 언론은 여러 가지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북한 조선중앙TV에서 김정은의 건강 이상에 대해 이례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네, 북한은 지금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자유북한 방송 김성민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 매체에서 김정은의 건강이 좋지 않다고 이렇게 언급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이례적인데 어떻습니까? 예, 과거 김정일 때를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여러 가지 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꽤 오랜 기간 동안 나타나지 않았죠. 네. 그러다가 나타나는 순간 거의 그 시체 수준이었습니다. 다리를 절룩거리고 한쪽 팔을 못 쓰고 와 이젠 다 되지 않았냐 뭐 이런 시각적인 그 모습으로 확 나타나 버렸는데 네. 이에 비해서 김정은은 자신 있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9월 23일 노동신문에 삼복더위의 강행군 뭐라고 하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암시를 했습니다. 그 삼복철의 장군님께서 강행군을 하시면서 몸의 피로를 돋사갔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25일자 중앙TV는 울먹이면서 아나운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아픈 몸에도 현지 시찰의 길을 이어가시던 뭐 우리 장군님 뭐라고 하면서 저들 나름대로의 최고의 근심스러운 표정과 이제 말투로 이야기를 했죠. 이거는 김정은이 나름대로 병이 중하지 않다. 반대로 자신 있게 드러냈다. 뭐 젊음과도 연계되겠지만 어쨌든 자신 있게 드러내는 부문 그리고 저들 목적과 의도는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에게는 지도자의 그 헌신성, 그 노고를 강조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대표님 말씀대로라면 민심을 잡기 위한 하나의 뭔가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내포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 아픈 찰나를 그 모습을 통해서 과거에는 감췄다면 일단 드러내놓고 과감하게 그리고 민심을 잡고 이런 쪽으로 이렇게 이제 이용을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이렇게 건강 이상설이 돌면서 유럽에서 의료 관계자들이 방북을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 추측한 건데 어떤 치료를 구체적으로 한 건가요? 저희 탈북자들이 북한의 소위 내부 통신원으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발목 관절을 발목을 수술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절고 좀 그럴 수도 예, 그러니까 양쪽 발목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최고인민회의 대연회에 안 나올 일이 없습니다. 그냥 절룩거리려면 어떻게 해서라도 나올 수 있는데 수술이라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심장병이나 당뇨병 때문에 그 중요한 중차대한 해에 못 나타났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수술 그리고 특히 발목 수술에 좀 무게가 실린다라고 봐야 되겠죠. 궁금한 게 이 김정은 건강 이상설이 이제 공식적으로 보도가 되면 이 북한 주민들에게는 솔직히 이제 불안감이 조성될 수가 있는데 북한 주민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좀 끼칠까요? 예, 당연히 지도자가 아프다, 쓰러졌다, 불안감이 조성되겠죠. 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젊고 씩씩해 보이는 김정은을 이미 봤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북한 당국이 쉬지 않거든요. 이 기회를 여기서 오히려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잡자, 충성심을 유도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기존에 하지 않던 방식이었지만 신문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장군님께서 아프지만
현지 시찰의 길을 이어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북한 주민들은 여기에 포로가 돼버립니다. 오히려 북한 당국의 의도대로 주민들은 끌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유북한 방송 김성민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국방뉴스 특별기획 훈련병의 품격 충무공예의 후예를 꿈꾸며 훈련병들이 훈련을 받는 동안 24시간 함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훈육요원들인데요. 강렬한 카리스마로 훈련병들을 엄격하게 지도하고 가르치지만 그 뒷면에는 아버지 같은 자상함과 항상 모범이 되고자 하는 보이지 않는 노력이 숨어 있습니다. 훈련병들의 24시간 꺼지지 않는 불침번, 훈육요원들을 함께 만나보시죠. 해군 618기 훈련병들이 입영하던 날, 해군의 출발점을 통과하는 순간부터 함께한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훈육요원들입니다. 사실 이제 저희 군대 갈 때는 뭐 이제 진해 훈련소 육정문 돌아서자마자 바로 우러굴로 자러굴로로 시작해서 군기 주입에 더 없는 박차를 가했던. 하지만 이젠 훈련소에서 그런 강압적인 모습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최근 강조하는 부분도 폭언과 가혹행위 근절. 물론 많은 인원을 지도하고 통제하기 위한 외적 강인함과 엄한 모습은 여전합니다. 나에게 훈육요원이란 부모님이다. 일주일 정도 지내고 나 보니까 훈육요원님들도 저희를 아끼고 챙기고 또 아버지같이 이렇게 보듬어 주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훈육요원이란 거울이다. 처음에 딱 훈육요원님들을 접했을 때 저분들이 저 동기들의 그 본보기가 될 것이라는 게 확실하게 느껴졌습니다. 훈련병들에게 때론 아버지 같고 때론 형님 같은, 그래서 항상 훈련병들에게 모범을 보이며 거울이 되는 존재. 해군 618기 훈육요원들이 생각하고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훈육요원들은 훈련병들이 입영하기 전 출정식을 갖고 훈련에 대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번 618기는 훈련병들이 강인한 군인 정신과 도전적인 자세로 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기들끼리 뜨거운 전우회를 느끼고 그 전우회를 바탕으로 어떤 난관에서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을 심어주겠습니다. 가입영 기간을 거쳐 수료를 하는 순간까지 훈육요원들은 훈련병들 곁에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훈련병들이 실무 나가서 잘 생활할 수 있는지,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 파악하고 다가가는 표현력과 관찰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벽녘 그날 진행될 일과를 꼼꼼히 정리하는 것에서부터 훈련병들이 잠든 시간 이후에도 끊임없이 살피는 정성. 교육과 훈련에서 한 명의 낙오자가 없도록 철저히 가르치려는 책임감과 사명감. 훈육요원들이 갖춰야 할 덕목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강인한 체력과 훈육기법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스스로를 단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훈련병들을 관리하기 위해 24시간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강인한 정신력과 강인한 체력이 뒷받침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훈련병들에게 본보기가 되고자 하는 마음. 훈육요원들은 언제나 훈련병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으로 존재합니다. 흔히 훈육요원 하면 무섭고 강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는데 그런 소대장이 아닌 실무에 나가서도 롤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진정한 군인담을 가르쳐주고 힘들 때 항상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선배 같은 소대장이 되고 싶습니다. 해군의 신병 훈육요원들은 부사관 가운데 가장 우수한 자들만이 선발됩니다. 그만큼 훈육요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은 강합니다. 훈육요원들은 오늘도 24시간 훈련병들을 지켜주는 불침번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국방TV 스카이라이프 채널이 2014 채널 개편 계획에 의해서 현재 533번에서 153번으로 변경됩니다. 네, 오는 6일부터 위성방송은 변경된 153번에서 국방TV를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국방안보 전문 채널 국방TV 계속해서 많은 시청 바랍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